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소라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자, 근데 아까 내가 먹어보긴 했는데 네. 사과 진짜 맛있더라. 이거 어디서 났어요? 올해 사과가 정말 물이 좋아요. 가물어서 그렇대요. 예. 아니 좀 전에 소포가 와서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더라고요. 맛있어. 그러니까요. 어떤 분인지 정말 전북 진안에서 보내주셨는데 그쪽에 사과가 맛있대요. 이름이 정확지 않아서 이러지 마십시오. 참. 팬들이 너무 많아. 저 받기 죄송한데 보내주신 거니까 저희 그 고생하는 스태프들과 맛있게 이렇게 먹겠습니다. 너도 하나 먹어.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벽에 올린 그 발뉴스 잘 봤어요. 5시쯤 업로드가 됐던데. 새벽 5시에 업로드된 거 어떻게 알아요? 나 늦게 자잖아요. 다들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잠도 못 자고. 어제 일이 늦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작이 대학로에서 서혜성 교수님이랑 한홍구 박사님 그리고 역사학자죠 한홍구 선생님이랑 최재천 의원 이렇게 세 분이 하시는 북토크에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취재하느라고 저희가 좀 일이 늦었습니다. 한가위 전두환 이건희 특집 아주 좋았습니다. 전두환 이건희 상봉 스페셜인데요. 전두환 재판 속보와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묶었고요.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서혜성 교수 3분 직설 한가위와 대통령 선거. 그거 잠시 뒤에 듣고요. 일단 저희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가 있냐면 자 전두환 스페셜, 전두환 이제 그 진행되어 온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담았고요.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의자놀이 콘서트를 저희가 다이제스트했어요. 그다음에 이건희 재판도 저희가 어제 있었어요. 제 5차 공판이 있었는데, 그렇죠. 김상봉 교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쓰신 김상봉 교수님이랑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듣고 나온 이야기들을 저희가 담았고요. 특히 우리 김상봉 교수님은 제주도에 지금 안식년으로 내려가 계세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저희 방송 발뉴스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하튼 이번 한가위 때 가족과 함께 경제민주화 스페셜로 담았어요. 함께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라 누나가 정말 좋아하는 서혜성 교수 3분 직설 어제 또 대박이었습니다. 어제 최고였습니다 정말. 자 그럼 우리 서둘러 들어볼까요? 한가위와 대통령 선거라는 주제로 하신 말씀인데 맛배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삶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과거 농촌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핵가족 제도로 분해되었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산업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보일러를 놔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효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개인이 효도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70%는 사실상 효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복지를 얘기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복지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은 대선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를 잘할 수 있는 그 후보를 찍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불효자가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삶 속에 진정한 효도를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 효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나라가 해야 돼. 나라가 이제. 그렇죠. 경제 민주화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진정한 효도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정치적인 효자가 되자는 얘기죠.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려면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저도 효도하겠습니다. 정치해 줄 수 있는. 예. 여하튼 우리 어제 특히 네. 발리스 TV에 윤다빈 기자가 처음으로 출연했어요. 정말? 깜짝 출연. 와. 혹시 한상을 깼구나. 아니. 반응이 어땠어? 반응이요. 없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를 안 들었구나. 네. 아니 우리 저 다빈이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좀 머리라도 좀 다듬고 나와야 되는데 약간 밤샘 일하고 나서 꼭 깨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누나들 시키겠습니다. 보기에 조금 안 돼 보였을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윤다빈 기자는 목소리만 청아한 게 아니라 1m 85? 3. 1m 정말 83. 헌칠한 키. 헌칠합니다. 저랑 키도 비슷하고요. 일단 또 어려. 젊습니다. 자, 개념 라디오 발뉴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 저희가 담고 있는지 소라 누나.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논문 표절이 드러난 김재호 이사장의 거취 문제와 MBC 김재철 청문회, 그리고 종편의 덤핑 광고의 문제점, 그리고 논란의 PD 수첩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릴게요. 또 윤다빈 기자의 미디어 비평, 재벌 총수를 대하는 언론의 자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풍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 드립니다. 네, 그리고 2부의 마무리는 우리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플라이,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비교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으며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 이후 보전받은 35억 원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교육감 재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CBS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2001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사실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김 씨는 송파구의 아파트를 시세 가격보다 2억 원 낮춰 신고해 취득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 연맹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당시 법령의 입법 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공개됐습니다. 의장단에는 당내 경선 주자였던 안상수, 임태희, 김태호 씨가 임명됐습니다. 남경필, 김무성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오랜 갈등을 겪었던 정몽준, 이재호 의원은 빠져서 불완전한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명칭이 문재인 담쟁이 선거 캠프로 확정됐습니다. 문 후보는 정치 변화에 국민들의 염원을 풀 수 있는 것은 개인 안철수가 아닌 민주당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쇄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국민 통합과 관련된 일이어서 수용했다면서 문 후보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튼튼한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25일 밤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간 데 따른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 전에 도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북풍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휴일 영업을 강행하는 코스트코 한국 본사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코스트코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트코는 과태료 부과 방침에 반발해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여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를 오후 9시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맞아요. 네, 훼손이죠. 지금 저희가 조사된 여러 결과를 보니까 네네. 투표 당일날 일하는 직장인들이 절반이 넘는데요. 너무 많죠. 공휴일인데도. 네. 이를테면 언론사 다 일하죠. 네. 영화 제작하는 현장 다 일하죠. 병원도 아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현장. 오늘도 공사 중이거든요. 네. 저희 이한열 스튜디오 주변은. 근데 이분들도 다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일찍 끝나더라고요. 투표 시간이. 그렇죠. 보통 예. 해외 보니까 9시에서 10시까지 투표하는 곳들이 많던데. 예. 자, 이런 와중에 정말 경천 동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저희가 뭐죠? 지금 개나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도 계속 뉴스가 뜨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 투표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저런. 응? 지금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투표 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원치 않을까요? 자, 네. 왜 원치 않겠어요? 자신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거 대단히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인데 네. 자, 관련된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투표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자금을 썼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기사 네. 읽어드릴게요. 예. 연합뉴스 기사인데 새누리당이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모 씨가 구속 직전에 작성한 자필 진술서가 발견됐다. 저도 지금 진술서 읽고 있는데요. 네. 이 진술서에는 지난해 4.27 경남 김해을 보선을 앞두고 네. 당 새누리당으로부터 TH 누구겠어요? 김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박근혜 캠프에. 네, 박근혜 캠프에 선대위에 합류했죠. 네네, 그렇죠. 의장단에 합류한 김태호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요청을 받고 김해를 찾아가서 돈을 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와. 이 돈의 사용처는 네. 창원 터널을 막아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막았어요? 들었다. 이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전 오후에는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해서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이다. 와. 이게 대단하다. 사실 여부는 저희가 검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예. 이 손모 씨는 당시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네.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저희가 않고 있고요. 예. 나아가서 지금 우리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얘기를 정말 무색하게 만드는 건데 아예 투표를 방해하려고 조직적으로 돈과 조직을 동원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네. 투표 시간 연장을
상의할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거. 뭐 사실 맞습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일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투표소 뭐 장소가 갑자기 막 옮겨진 경우도 많았었고, 네. 예, 안내도 미흡했었고. 그렇죠. 아, 참, 자, 대법원이 예. 오늘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님에게 징역 1년 예, 그거 끝내 확정을 했네요. 예. 하필이면 또 추석을 앞두고 법이라는 게 뭐 감성이 아니고 이성이라서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걸릴만 하니까 이 구형이 내려질만 하니까 내려졌겠지만 잣대가 좀 공평했으면 좋겠어. 여러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이런 이 사후 매수 예. 이게 적용된 게 처음이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아마 처음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사후 매수가 적용이 되려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적용돼야 될 텐데. 예. 이게 지금 선례가 돼서 그러면 다 지금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예. 9월 27일 목요일 개나바 1부 정리를 하고요. 2부 오늘도 넘쳐나는데 바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 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단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류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역시 알찹니다. MBC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전히 MBC. 본의 아니게 네. 몇 건 있네요. 네. 먼저 김재우 이사장, MBC 대주주인데요. 방송문화진흥회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사장인데 저희가 여러 번 뭐 전해드렸죠. 박사학위를 베꼈어. 언제까지 얘기가 네. 나올까 궁금해요. 저희도 계속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갈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가 아주 중하다. 네. 이렇게 얘기가 단국대학교가 사실상 표절 판정을 내린 거예요. 예, 어제 네. 그 얘기 했었죠, 저희가. 네. 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일반 뭐 초등급부 아니면 전혀 뭐 깡패거나 조폭 조직원이거나 이런 사람이면 끝까지 자 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회의까지. 예. 근데 일반인의 평균 이상의 윤리성을 강요받는 방송국 공영방송이 이사장이면 네. 이 정도면 물러나야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표절일 경우에 물러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건부로 이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어제 이계철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상위 조직이거든요. 이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김 이사장, 김재우의 업무 정지 및 사퇴 요구를 이제 했대요. 네. 뭐 그럼 우리가 했던 그런 논리입니다.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문 표절 관련해서 예비조사가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중하게 벗어났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업무 정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윤관석 네. 의원이. 그랬더니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본인이 방문진 규정상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나도. 이 정권 들어서는 하나도 없어. 문제 없어. 그럼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여하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우리가 본인이 뭐 표절로 드러날 경우 사퇴를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두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아직 본심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을 기다려야 한다. 12월까지. 이거 박근혜 후보가 많이 썼던 얘기 아니에요? 되게 최종 결과. 많이 듣던 얘기야 이거. 그렇지.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도 역사에 맡겨야 되나? 이거는 이따위 언명은 참. 정치인들이
쓰는 정치적 그 당리학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말이고 또 사실 방통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가서 끌고 내려올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좋은 얘기 했네요. 제가 되게 편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박문진 이사의 자격 요건은 형식적인 해석이 아닌 실질적 해석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대요.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신경민 선배 제가 모셨잖아요 옛날에 네. MBC에서. 그렇죠. 좀 어려워. 다 좋은데 좀 어려워. 자, 김재철 사장 이번에는 네. 김재철 사장 얘기를 좀 드릴게요. 참 드디어 여러분 즐겨. 저희가 김재철 사장 인터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드디어 김재철 사장이 방송 카메라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예, 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네. 환노위가 국정감사에 초대했답니다. 불렀답니다. 일단 그 MBC 이 김재철 사장이랑 네. 그다음에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도 부른다는데요. 일단 MBC 같은 경우는 이제 MBC 노조 파업 종료 이후에 이제 노조원들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많이 끼쳤잖아요. 예. 그런 부당 노동 행위를 살핀답니다. 이를테면 브런치, 그러니까 삼천 교육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벌써 88명에 대해서 일을 안 시키고 계속 잠실에서 브런치 만드는 법, 요가하는 법, 미디어란 무엇인가. 지금 한참 대선 때문에 바쁜 시기인데. 바쁜데. 보도국엔 기자가 없는데. 그리고 또 제작국에는 PD가 없는데 네. 그 사람도 불러서 밥 파는 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를테면 시용 기자들, 가짜 기자들 있죠 다. 가짜 기자들 데려다가 뉴스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조잡한 뉴스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죠. MBC는 아직 여론조사 한 적도 없어. 안철수가 그렇죠.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박근혜의 지지율 하락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을 그렇지, 거야. 문재인 우리 후보는 얼마나 또 반등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그러니 있어. 누가 보겠습니까? 선거 대책 MBC 뉴스를. 보도팀도 안 꾸렸어 아직 제대로. 야,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죠 김재철 사장. 자, 여하튼 이제 김 사장이랑 우리 저 정영아 노조위원장 우리 네. 개나발에 전화 연결도 몇 번 하셨는데 이 두 분이 10월 8일에 국감에 나오십니다. 예, 그리고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이랑 조상훈 전 노조위원장도 나오는데 요분들은 10월 22일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럼 지금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건가요? 뭐 법인카드 어떻게 썼나? 뭐. 그거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제 부당 노동 행위. 아. 환경노동위원회라 그런데 법인카드 얼마나 썼나 뭐 그런 건 이제 문광위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죠. 아 그렇구나. 여기저기서 많이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분이니까. 예. 자, MBC 얘기 요 정도로 닫고 네. 종편 얘기 좀 할게요. 종편. 여러분들 관심도 별로 없.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긴 할 텐데. 네. 소라누나 관심이 없는데 대부분이 관심이 없는데 재미있어서 하나 골랐어요. 종편이요. 네. 경영이 너무 어렵대요. 너무 어려워. 여기 즐겁죠? 그냥 우리처럼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아니 그냥 우리처럼 팟캐스트나 하지. 뭘 또 그렇게 돈을 많이 지어서 참. 그러게. 자, 종편 방송사에 대한 보너스 정부 광고가 다른 케이블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보너스 광고라는 게 뭐예요? 보너스 광고는 이제 광고주가 발주한 금액 외에 보너스로 돈 안 받고 광고를 틀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 2개 사면 몇 개 더 껴주는 거야. 몇 개 껴주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덤핑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상당히 많이 혜택을 줬나 보네. TV조선 같은 경우에 500%. 하나 사면 그러니까 5개 껴주는 거야. 거지. MBN은 345%, JTBC 326%. 처절하다 진짜. 근데 1등은 누구게? 아마도 뭐 이쪽을 그 채널 A 몇 프로게? 몇 프로인가요? 905%. 거의 하나 사면 거의 10개를 껴주는 거야. 진짜 덤핑도 진짜 심각하다. 나 채널 A에 광고하고 싶어. 자, 그런데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정부 광고도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 광고도 그러니까 정부 광고는 정부 세금으로다가 이쪽에 광고를 준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나요? 이를테면 무슨 뭐 그런 거죠. 행정안전부는 뭘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광고 있잖아요. 문화관광부.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종편 쪽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네. 그렇죠. 종편 채널. 어머나. 그렇죠. 케이블보다 종편 채널이 더 많이 줬대요. 집중되고 있답니다. 이건 무슨 특혜야? 이런 쓰잘데기 없는 특혜. 그러니까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다 광고하는 거야. 내 세금이. 차라리 팟캐스트에다 광고하지. 그래서 저희한테 하시면 좀 짜증이 많이 나네. 들으시는데. 우리도 좀 덤핑 광고 좀 해줄까? 저희도 보너스 광고 드릴게요. 좀 세금 좀 제대로 좀 쓰일 때 가서 쓰였으면 옛날에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종편이 원래 조중동 신문이 예. 하던 게 있었어. 이른바 대포 광고. 그렇죠, 그렇죠. 예. 대포 광고는 보너스 광고랑 좀 다른데 예. 뭐냐면 자기네 옛날에 광고했던 거 필름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그걸 가지고 광고를 그냥 내주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 대기업 광고 담당자들은 왜 우리 광고가 나왔어? 광고 어. 계약도 안 했는데 전화하는 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웬일입니까? 네, 저희가 먼저 좀 냈어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받고. 저희 계약 안 했는데요. 네, 먼저 그냥 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반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조폭이네요. 진짜 조폭이지. 완전히 삥 뜯는 거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정이 없던 광고료를 집행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 없잖아 또. 그런 전통이 보너스 광고로 이어지고 있군요. 네. 자, 일단 그 AGB 닐슨의 수도권 가구 시청률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네. 종편 같은 경우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통산 0.5%를 못 넘고 있대요. 0.5% 어떡하죠? 나오는 것도 진짜 기특하다. 0.5%면 이게 시청률 계산에 따라서 다양한데 합쳐서 조중동 그 종편을 합쳐서 15만 명 정도가 보는 거야. 저는 좀 짠한 게요. 예전에 그 전두환 때 방송 통폐합되면서 왜 TV에서 없어졌잖아. 그죠. 그때 그 울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언젠간 내가 이거 방송사를 찾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왜 사내 방송을 끼면서 지금까지 그걸 끌고 왔었던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하려고. 예. 그래서 나름 어쨌든 이 방송사에 대한 굉장히 미련이 있었던 건데 참 이렇게 망가지다니. 그 미련한 거죠. 아유 참 어떡하나. 미련이 있었다가 미련하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하튼 시청률도 바닥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고 예. 올 상반기에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결과에 따르면 JTBC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무려 825억 원. 다들 이명박한테 속은 거야. MBN은 좀 적어 그래도 181억 원, 채널 A는 적자가 191억 원이래요. 근데 TV조선은 안 까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안 갈 거야. 여하튼 이게 종편 정책이 실패한 건데 네. 뭐 자승자박, 자업자득, 하려고 또 얼마나 돈을 동아일보 많이 냈겠어요. 뭐 이렇게 네. 사자성구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MBC 끝난 줄 알았는데 MBC 또 있어요. 계속 MBC 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깜짝하겠네요. 너무 정말 이거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네. MBC PD 수첩이 대체 작가를 모집한답니다. 여러분 많은 응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절대 들면 하지 자르고 마세요. 그리고 또 새로 자, 뽑고 이게 지금 간단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누나. 되죠. 응? 이게 작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 이렇게 그러니까 작가가 뚝딱뚝딱? 무슨 뭐 공산품인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내공이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MBC 사실 PD 수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PD들한테 좀 제가 약간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훌륭한 PD 수첩 작가들의 면면이 이어내려오는 그런 자료와 당연하죠. 노하우 예. 에 축적된 결과이기도 예, 해요. 10년 이상 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그쪽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자부심도 굉장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온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예. 근데 그분들을 일거에 잘라버리고 새로 작가를 뽑는다고 하면 그 작품 뭐 볼 그래서 가치가 뭐 있겠어요? 쓰레기 작가들만 모일 거 아니야. 참 어이없다. 자, 그래서 작가협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성명서를 오늘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네. 방송 작가들에 대한 MBC의 모욕이자 능멸이 도를 넘어섰다. 그렇죠. 큰 사회적 공감대 속에 열린 응답하라 PD 수첩. 요거 롤링홀에서 했는데 갔어 누나? 아니. 안 갔구나. 저희 그때 취재가 있어서 못 갔는데 여하튼 많이 오셨대요. 사진 보니까. 그래서 이 정상화에 대한 PD 수첩 정상화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염원을 짓밟는 폭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 작가라는 직업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방송작가협회에 대한 도전임을 명확히 한다. 아, 방송사의 횡포야 이건 정말. 기어이 시류에 편승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부역 작가로 일하고자 하는 작가가 있다면 우리 방송 작가들은 결코 그를 동료 작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네. 즉각 협회에서 제명도 불사할 것이며 추후라도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MBC PD 수첩 대체 작가 모집에 응모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가시는 분들 태어나서 있을 거야. 그래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MBC도 네. 대체 기자 모집했잖아요. 네. 안 갈 줄 알았다. 예. 근데 지금 MBC 뉴스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좀비같이 쓰레기같이 몰려든 대체 기자들이에요. 있어요. 성우 파업 때도 또 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있어요. 반려수 TV와 개나발이 예. 시간 나는 대로 그 대체 기자들 있죠. 네네. 시용 기자, 뭐 단기 기자들의 얼굴을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저희가 공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MBC 뉴스 가려보기 예, 저희가 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짧은 단신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MBC 얘긴데 또. 아이 오늘 5개가 MBC 얘기. 어쩔 수 없잖아. 뉴스가 나오는데 어떡해. 경찰이 MBC 경영진의 트로이컷을 통해 수집된 회사 서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노조는 사내 게시망에만 접속하면 무차별적으로 자료가 수집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라며 김재철 사장 등 MBC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소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무차별로 수집된 자료가 네. 담긴 서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대요. 그랬더니 MBC 담당자가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할 회사 수 없다. 자산? 자산이죠. 야, 그 불법적으로 훔친 것도 자산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데. 거기 내 것도 있잖아. 내 거. 내게 왜 니네 자산이야? 미쳐버리겠다. 아이, 진짜 그지들 이거 진짜. 야 불법적으로 야 작물회비가 지 자산이라고. 에이. 근데 이거는 진짜 작물인데 어떻게 강제로 이거 못 뺏는 거예요? 자 일단 자료 제출을 뭐 며칠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데 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일각에선 그 제기가 며칠 됐었대요. 동안 삭제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최대한 그 위법 사항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시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러게요. 근데 뭐 압수수색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MB 정부 들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거의. MBC에 대해서 대응한 가장 처음이죠? 최고의 조치야. 이게 가장 강력한 조치야. 그러니까. 저기 거기 작물 있잖아요. 그거 좀 저희한테 주실래요?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최고의 조치야. 우리 건데 왜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뭐 이러면서. 그나마 요거라도 움직여진 경찰 고마운 마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어요. 네. 자 오늘 미디어 평발 여기서 마칠 텐데요. 답이나 혹시 뭐 없지? 오늘 없니? 그래도 해야죠. 또 있어. 해야죠. 네. 야 이거 뭐 언제까지 우리 윤다빈 기자의 미디어 비평 분석 특집 특종성 특집이 이어질지 저희도 관심을 갖게 되네요 이제. 끝까지 가야 돼 이제. 자 오늘 준비한 거 뭔데? 네. 저희 경제민주화가 지금 선거의 화두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 재벌 총수들의 지금 국감 증인 신청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뭐 쭈쭈쭈 이재용 사장부터 해서 가는데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이 재벌 총수들의 증인 신청을 바라보고 있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야, 요거 좋은데? 궁금하다. 일단은 기획 의도는 괜찮은데 뭐 내용을 한번 뭐 들어보지 뭐. 네네. 일단 조중동과 경제제를 중심으로 재벌 총수를 옹호하는 논리가 아주 꾸준히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동아일보를 소개해드릴게요. 9월 19일자 사설 제목이 국감서 대기업 회장 증인장사 구태 사라져야입니다. 야, 이거 증인 불러내는 걸 증인장사라고. 증인장사 거기다 구태. 네, 야, 네. 이상한 신문지 장사다 이거. 사설에 이런 대목도 있는데요. 19대 국회에는 종북으로 의심받는 의원도 여럿 있다. 정부와 그놈의 국회는
자료들의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종북 국회의원이 그 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앞뒤가? 기사가 아니라 폐압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수구 보수 기득권에다 재벌 신문까지 족벌. 족벌 신문. 야.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대한민국 조중동 등 그 수구 기득권 보수 신문들은 혼맥으로 다 대기업 그렇죠. 재벌들과 예, 이어져 예.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상당히 그러니까 패밀리 재벌의 패밀리 페이퍼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가게도 보니까 진짜 어이없더라. 맞습니다. 경제지들은 아마 더 심할 텐데 혹시 경제지도 보셨나요? 네, 그 조중동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지에서도 이런 논리가 계속 설파가 되는데요.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이런 경제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매일경제 기자 칼럼인데요. 정말로 피곤하게 하는 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이다. 야당은 경제 5단체장들을 단체로 불러 면박을 줄 태세다. 한 경제단체 임원의 한숨이 귓가에 맴돈다. 경제단체장들이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럴 때 정치권의 생색내기용 단체장들 소환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아, 이게 정치권의 기자, 생색내기용이래? 이게 기자 칼럼인지 CEO 칼럼인지 잘 모르겠네요. 야. 할 말이 없죠. 네. 한국경제 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정감사 아닌 기업감사를 하겠다는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다가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망신 주는 것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젠 도를 넘어서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수준에 달했다. 이렇게 아유, 얘기를 높으신 하고 분들 있습니다. 왜 건드리냐는 얘기네 자꾸. 이분들 사실 쌍용차 청문회는 거의 보도하지도 않았잖아요. 안 했죠. 네, 예. 네. 보도를 해도 상당히 악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음. 서울경제 사설입니다. 쌍용차 청문회는 19대가 대기업들을 윽박지르려는 19대 예고편에 국회가 네, 대기업들을 윽박지르려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쌍용차 사장은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여야가 싸움질이나 할 바에는 왜 청문회를 열며 노사 대표들은 왜 불러들여 지나간 상처를 다시 후벼파는지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 입장은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왜 거구나. 대표 사측을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눈물 흘리게 하느냐. 사측의 네. 눈물만. 야,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눈물. 그렇죠. 우리 중산층 심지어 서민 노동자들의 죽음 뭐 이런 건 전혀 논란이 안 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지. 안중이 없는 거지. 음. 야,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말이에요, 임다빈 예, 예. 기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뭐 보호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네. 대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을 주문하는 그런 양상까지 보인다면서요. 네네. 그렇게까지 그 단계까지 이제 접어들더라고요. 조선과 동아 같은 경우에는 전경련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경제 민주화 논리에 맞서서 공세를 펴라라는 내용의 취재 후기를 실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네. 말하자면 부추기는 주문을 거죠. 하는 거야. 동아일보 오늘자 경제면 기사인데요. 전경련이 경제 민주화 논의에서 뒷북을 치고 있다며 프레임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조선일보 역시 9월 11일자 경제면 기사에서 전경련이 정치권의 재계 때리기에도 몸을 사리고 있다며 경제단체의 맏형으로서 확실한 대응 논리를 세우고 주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네. 절대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이들과 이 노약자분들은 절대 조중동 따라 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런 논리에 그 서민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정말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런 재벌들을 건드리면 나라 위상이 흔들리고, 맞아요. 우리 일자리도 뺏기고, 재벌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재벌 CEO의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생각하도록 예, 예. 만드는 게 바로 신문들인데, 자 오늘도 어려운 신문 읽기 해주신 우리 다빈. 그래. 한마디 해라. 네, 사실 99%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해를 하실 줄 몰랐는데 널 경계하는 거야. 네. 우리 99%의 국민은 사실 노동자죠. 그들의 권익은 외면하는 신문들이 0.1%, 그러니까. 0.1%도 될까요? 이 재벌 총수들의 이익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머슴이 있습니다. 맨날 주인 생각하고 이런 있어. 그 오도된 시각에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도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요즘에 뭐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제 책의 한 그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네네. 대선이 턱 밑으로 다가왔다. 삼성 엑스파일을 취재하고 보도하며 꿈꿨던 대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7년 만에 세상이 달라졌다. 아니
그만큼 심각해진 것이다. 도탄에 빠진 국민들은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절규하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 등 경제계와 기득권 족벌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 의제 죽이기가 한창이다. 눈치만 보던 정치권이 구호를 내려놓고 슬금슬금 재벌의 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능욕 말라.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산층의 119 신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99%의 준엄한 요구를 토막내지 말라. 그렇다고 해도 겨우 아물어가는 상처를 헤집는 건 고통이었다. 다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복원된, 적어도 그렇게 봉합된 조직 내 관계를 드러내는 건 공포였다. 하지만 예정된 일, 이 또한 삼성 엑스파일을 제보받은 기자가 처음부터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이 책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2012년 대선 가도에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논의에 불을 지피기 위한 작은 불쏘시개가 되기를 희망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다. 마지막으로 가니까 네, 알겠네요. 이상호 기자의 책이었습니다. 엑스파일. 네. 자, 미디어 평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우리 사과 보내주신 분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네네. 사과 좀 먹을까? 한 조각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사과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새벽 5시에 발뉴스 TV 10일에 업로드를 완료해드렸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촬영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 네, 그럼 저희 발뉴스 TV와 개나발 라디오에 대한 시청 소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튠즈의 아이디 늑다리 아줌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개나발 내용은 좋은데 머리와 꼬리가 길다는 느낌이 많아요. 임팩트 있게 압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 같네요. 매일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크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는데 머리가 길다는 말씀은 처음 듣네요. 여하튼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발뉴스닷컴의 아이디 디오님께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중동과 방송은 물론 진보 언론까지 야권 후보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 발뉴스만이라도 이 부분을 지적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전두환 보도도 좋지만 지금은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등 대권 후보에 대한 심층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의 망치 부인 아세요? 네, 알아요. 그 문재인 후보 네, 뭐 인터뷰하신다는 분인가요? 네, 관련한 말씀은 자주 하시는데 망치 부인 보니까 막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망치 부인인가 봐. 되게 강렬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매스컴이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예. 문재인 후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야권의 대표 후보지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문재인 후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네네. 민주당 개혁에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저희의 보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나아가서 문재인 후보 진영이 삼성과 관련된 경제 민주화 관련된 좀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보도도 좀 준비를 해보도록 감시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개나발 예고하고 달리 청와대 비선 조직 무구회 관련 소식은 빠졌더라고. 하려고 이유가 했는데요. 뭐예요? 네. 저희가 지금 취재 중이고요. 네. 더구나 저희가 이거 깜짝 발표인데 지금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추석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매체를 하나 만들어요. 헐. 또요. 저희가 지금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텔레비전은 발뉴스 TV. 네. 라디오는 개나발.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그런데 고발뉴스닷컴 고발뉴스 포털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뭐죠? 모든 고발뉴스 탐사 보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네. 무구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고발뉴스닷컴에서 터뜨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윤 기자. 네네. 우리 윤다빈 기자가 수습 시절에 특종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른바 맞아요. 스포츠 토토 복표 사건인데. 그렇죠. 첫 기사였죠. 네, 첫 AS 기사였어요. 해드려야지. 뉴스 AS를 했다는데 일단 간단하게 우리 그 스포츠 토토 사건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스포츠 토토가 발행하는 프로토 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마치면 수익률에 따라서 당첨금을 배당받는 방식의 복권입니다. 배당 받는 해봐.
배당받는 방식의 복권이죠. 네, 이 피해자 A씨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프로토 복권을 구입하고 총 8경기의 결과를 전부 다 맞춰서 당첨금 5천만 원을 받게 됐었는데요. 야, 8경기 결과를 어떻게 맞춰? 그러게요. 자, 하지만 스포츠 토토 측에서 이 복권이 전산상 판매 취소된 것이다 이러면서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전화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판매점 측이 판매를 취소했다. 그러니까 토토 측 모르게 취소했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구입할 때는 구입하는 사람은 또 모르고 그걸 몰랐죠. 구입을 한 그래서 거죠. 정당하게 돈을 네. 내고 구입을 했는데 취소가 자, 됐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대리점에서 A씨가 그냥 일반적으로 복권을 산 거예요. 예. 근데 전화로 사니까 네. 이제 그 대리점에서 장난을 친 거야.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소비자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당첨된 복권이야.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그분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그렇죠. 5천만 원 달라고. 네. 근데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이제 3차 변론까지 지나고 어제 최종 선고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원고 측의 패소였습니다. 피해자 A씨가 진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쨌든 피해자는 그렇게 돼서 당첨금을 이제 법적으로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황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심 사건이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원고 측은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그리고 네, 이 피고 측인 스포츠 토토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판결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취재가 이거 뭐야 이게? 그러면 개인 대 어떤 그러니까 큰 기업 간의 싸움인데 당연히 힘들지. 아니 근데 이거 뭐 취재가 안 된 거 아니야, 답이나. 그렇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게 되는 대로 바로 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물 먹어. 자, 우리 윤담 기자가 일단 속보를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선고의 결과 패소했다. 자세한 패소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나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4대강포에 매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 사장으로 현지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모님,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저기 전망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역시 죽은 강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라니요? 지금은 좀 한가한 시간이라서 다들 바쁜가 봅니다. 저기 플래카드 보이시죠? 예? 네, 보시죠. 1,0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정부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여기 특히 이 보가 4대강 공사한 곳 중에서 가장 제일 관광객이 많은 곳입니다. 저기요, 제가 목 좋은 자리 매점할 곳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장사 아주 잘 됩니다. 사람이 있어요. 일단 좀 매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예. 여기요, 사장님, 여기 사람들 많이 들어오죠? 사람이 많기는요. 그래도 지난번 보니까 사람들 많이 좀 바글바글 하던데. 그때요 4대강 반대 시위자들 한참 왔었죠. 그 사람들마저 없었으면 아니, 시위자들이었나요? 네네. 사업 설명회 듣고 경쟁 입찰에 3년 계약 땄는데 그나마 요즘은 4대강 반대 시위자들도 아주 뜸해요. 거봐요. 그 사람들이라도 오면 좋을 텐데. 그럼 매일 좀 시위를 좀 하도록 우리가 좀 부추길까요? 또 속을 뻔했잖아 진짜. 차라리 4대강 공사할 때가 개나발을 써요 사모님 한번 됐어요, 다른 매점 있어, 다른 매점. 좌회전. 네, 4대강에 1,000만 명이 넘게 왔다고 홍보하는 정부, 이 말 저희는 속지 않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개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경제민주화 논의를 위한 불쏘시개가 됐으면 합니다. 삼성이 빠진 재벌 개혁은 가짜입니다.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도서출판 동아시아. 독재자 전두환 끝내 사과 받아내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거긴 담이 높아서 아예 사람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럼 안 할 거야? 목요일 발뉴스 TV, 평일 개나발 라디오. 방송 열라 하다 보면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동안 우린 뭐 먹고 살아? 인터넷 gobalnews.com, gobalnews.com 열어봐.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내는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받고 있네. 그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된댄다. 은행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대.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 스타일.